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사용성 평가를 좀 해야 하는데, 사용성 평가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성 평가에서 사용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게 목적이라든지, 누가 사용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사람들은 다 빠른 걸 좋아하죠. 그죠? 뭔가 기능을 요청을 했는데 빨리 되는 게 좋을 거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보다. 그래서 사용에 만족이 되는 수준인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어? 사용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어. 맥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적인 부분에서 이럴 경우와 저럴 경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용성이 좋다, 나쁘다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에 의해 특정 사용 환경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능력적이며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측정을 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 평가는 어떤 대상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UX 리서치 할 때 이제 사용성 평가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뽑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좀 분류를 해보면 일단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언제 많이 쓰냐면 요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유저 데이터들을 모아서 여기서 다시 재분류를 하고 이런 과정이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예매를 어떻게 하지? 뭐 영화를 보러 갈 때 예매를 한다, 현장에서 간다, 뭐 앱을 통해서 예매를 한다, 뭐 막 여러 어떤 소문을 듣고 간다, 평점을 꼭 본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싹 다 적어놓고 이거를 그룹핑을 해서 예매하는 방법, 영화를 고르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영화를 예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컬처럴 모델도 만들고 피지컬 모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런 걸 이용해서 야, 우리가 영화를 보는 행위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검증하거나 새롭게 발굴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유저 리서치에 조금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만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무언가,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돼. 그럴 때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리서치에서 인터뷰, FGI, 뭐 에스노그래피 이런 것들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설문조사, 카드 소팅, 휴리스틱 이밸루에이션 이런 것들 다 사용하죠. 필드 리서치 직접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물어보고 모아서 이야기해보고 오래 관찰하고 한다는 거야. 근데 필드 리서치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성 평가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토타이핑 된 걸 사용자들한테 야, 이거 좀 써보세요. 지하철 관련 앱이야. 그럼 지하철에 가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이거 좀 써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인터뷰지만 프로토타이핑 테스트가 될 수가 있죠. 사용성 평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유저 테스트가 있고, 아니, 유저 리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성 평가가 있잖아. 이게 방법론은 같아. 인터뷰라는 방법론은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저 리서치가 될 수도 있고 사용성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봐주시고요. 와이어 프레임이 어느 정도 작업된 이후에는 이제 뭔가 나왔잖아. 작업이 나왔잖아. 그래서 그게 뭐 종이로 나왔건 디지털로 나왔건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는 것. 페이퍼 모업,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방법은 인터뷰도 쓸 수 있고 FGI도 쓸 수 있고 서베이도 할 수 있고 카드 소팅도 할 수 있고 휴리스틱 이밸루에이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작업이 다 되고 나서는 아이 트래킹을 쓸 수가 있어. 그전에는 못 쓰지. 그죠? 아이 트래킹은 뭔가 나와야지 쓸 수 있으니까 비주얼 작업이 다 된 이후에는 이제 아이 트래킹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는 테스트, 원웨이 미러. 한쪽은 안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범인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경찰관들이 밖에서 보고 있잖아. 다른 방에서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중간에 유리창이 있어. 근데 범인이 있는 방에선 경찰이 안 보이고 경찰이 있는 방에선 범인이 보이잖아. 그런 게 이제 원웨이 미러
그 실험실이에요. 그런 데서 사용자를 거기 불러놓고 뭐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사용해 보라고 해. 그러면은 사용자가 그 보고 있는 화면이 다른 방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뭘 클릭하고 뭐에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검색창을 못 찾는다. 찾는데 몇 초가 걸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원웨이 미러 그 실험실에서 하는 테스트들이에요. 요걸 할 때 스피커가 있어서 지금 왜 그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think aloud 메소드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think aloud는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목업을 보여줬어. 자,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할 건데 우리 프로토타이핑 했고 테스트 할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검색 좀 해봐 라고 물어봤어요. 검색이 지금 원활하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뭐 검색창을 찾기 위해서 메뉴를 눌렀어? 왜 검색이 메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는 게 think aloud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한테 얘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꾸 되물어보면서 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think alou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할 때 진짜 많은 정보들 여러 유저 인터뷰라든지 FGI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 나가는 굉장히 긴 시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정도 되는 시간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너무 재밌죠, 사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재밌죠. 근데 복잡해, 보기만 해도 복잡해, 뭐 이런 또 스타일의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사용자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작업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할 때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 번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썬더볼트, 레드 썬더볼트 막 이런 거 사용해서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대신에 지금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디어들을 버리면 안 돼. 뭔가가 있어. 사용자들한테 뽑아낸 어떤 카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일단 버리지 말고 겹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쫙 펼쳐놓고 봐야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제서에게 다 펼쳐진 다음에서야 얘네들을 그룹핑을 해줘요. 어떤 맥락 하에서 그룹핑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가 정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쵸? 트리 구조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IA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과 같지만 범위가 좀 다른 거죠.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상태. 뭔가 구체화되기 어려운 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일단 우리가 굉장히 유연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빅피처를 그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일단 이런 공간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떼다가 어디 가져갈 수가 사실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정보가 있을 때는 요새는 3M에서 나온 전지 사이즈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있어서 대부분 이제 그걸 붙여놓고 뗐다 붙였다 하긴 하지만 조금 이동이 불가능해. 하나의 어떤 방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3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와서 다양한 부서에서 협업을 하면서 토론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상황이 이러니만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다들 주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방에 모여서 이런 작업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팀별로 아마 의견 조율하시면서 꼭 포스트잇은 아니나 여러 가지 의견 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트리 구조에서 이렇게 엑셀 작업화되면 IA가 되기도 하고 태스크가 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소팅이 나왔는데 카드 소팅은 굉장히 유용하고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카드 소팅도 결국에는 우리가 포스트잇을 사용하는데요. 이 카드 소팅은 오픈 카드 소팅이 있어. 오픈 카드 소팅은 결국에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만드는 멘탈 모델을 확인해 나가면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클로즈드 카드 소팅은 뭐냐면 어느 정도 IA가 다 나왔어.
태스크가 다 나왔어.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증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이제 클로즈드 카드 소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델 파일 카드 소팅은 뭐냐면 몇몇 사람만 모여서, 이 오픈 카드 소팅은 정말 답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 것들을 다 모아서 일주일이건 뭐 일주일 워크숍이건 2주일 워크숍이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픈 카드 소팅이야. 답이 뭔지 모르고 일단 자료를 다 뽑아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근데 델파이는 조금 이제 축소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약간 델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델파이는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델파이 기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몇 명만 모여서 좀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델파이라고 해요. 델파이는 어느 정도 염두에는 두고 있는 거야, 결과를.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클로즈드는 A를 A-로 바꾸거나 B를 C로 바꾸는 정도의 이런 교체 작업들, 변경 작업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갇혀진 상태에서 카드 소팅을 너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낼 수는 없어.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언제 사용하면 좋냐? 우리가 새로운 앱 만들 때, 혹은 새로운 앱의 어떤 에어리어를 만들 때, 혹은 새 앱을 리디자이닝 할 때, 뭐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니까 카드 소팅을 하게 되면 좋은 점들. 자, 카드 소팅을 할 때 이제 이런 그 스케줄링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 카드 소팅과 클로즈 카드 소팅, 뭐 이렇게 좀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넣었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카드 소팅 언제 사용을 가장 많이 했냐면 IA가 다 나왔어. 그런데 IA의 레이블링이 마음에 확실하게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때 사용성 평가 해봐요. 그래서 A 안에 대한 카드 소팅을 만들고, 그 다음 B 안에 대한 카드 소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 A가 좋아, B가 좋아를 물어보는 거야. A가 더 이해가 좋아, B가 더 이해가 좋아. 혹은 뭐 어떤 그 태스크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레이블링을 찾아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전에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자면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태스크를 찾아내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좋은 점은 굉장히 심플하고 우리가 포스트잇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로즈드 카드 소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클로즈된 카드 소팅 하에서는 아이데이션 하기는 어려운 거죠. 클로즈된 상태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A랑 B 중에 골랐어. 근데 왜 그렇게 골랐는지는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자, IA가 다 태스크도 나왔고, IA도 어느 정도 나왔고, 와이어프레임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레이블링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클로즈드 카드 소팅 정도는 사용성 평가하시는데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성 평가 설계하시는데 우리가 플로우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레이블링 확인을 위해서 카드 소팅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이렇게 포스트잇 가지고 IA 다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쭉쭉 넘어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런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 카드 소팅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이런 포스트잇 사용하는 거하고 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엑셀로 사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이제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카드 소팅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였잖아. 우리가 휴리스틱 에밸루에이션은 한번 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뷰나 FGI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터뷰 해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해보실 수 있는 거, 우리 프로토타이핑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이거를 XD로 하신 분들은 XD에서 바로, 오븐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것도 URL로 해서 플로우 확인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태스크를 하나 정해서.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IA 단계에서의 레이블링이라든지 컨텐츠의 뎁스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드 소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안에서의 요소의 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싶다. 혹은 뭐 로고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베이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하시면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팀 작업이지만 만나실 수 있으면 팀 내에서 각자 이렇게 UI 짠 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하든, 아니면 이제 기획자가 설계를 하셔서 사용성 테스트 설계를 하셔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테스트 한 번 이상은 꼭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받아서 2차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성 테스트 설계서에는 조사 방법, 뭐 카드 소팅으로 하겠다, 인터뷰로 하겠다, FGI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언제, 누구를 하겠다 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검증 항목이 있겠죠. 이게 다 서비스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음식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음식을 손쉽게 배달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처음 화면에서부터 배달하는 플로우를 한번 쭉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카드 소팅이라고 하면 뭐 음식 배달이라는 거를 어떤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뭐 로켓 배달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로켓 배달이라는 레이블링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하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레이블들을 한꺼번에 덩어리로 확인을 하겠지만 예시를 들자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문 문항이 있다라 그러면 이제 설문 문항. 무엇을 검증하고 싶냐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대상도 한 명이 될지 여러 명이 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획하는 분들이 본인 서비스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으셔서 한번 요거 확인해 보자 라고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 만들었어. 처음 만든 게 완벽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계속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